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인태의 정책 격파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전 교육 공무원이었고요. 교육 공무원이면서 이제 공무원직을 나왔어요.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격파해야 된다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정인태의 정책 격파.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또 각 정당에서 정책을 수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부분들과 동의하지 않을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다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좀 할 얘기를 좀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판사, 검사, 변호사 고시를 분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20대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 자기가 이제 어떤 소송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재산, 땅,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소송을 하는데 상대방이 뭐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돈을 날리고 정의가 없는 거죠. 사법에 정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네, 판사가 판결을 내잖아요. 그렇죠? 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이 같은 사법연수원 뭐 선배 후배 관계다. 공정한 재판이 될까요? 뭐 사석에서 만나서 거래하는 거 이런 거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로도 많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각종 판사, 검사, 뭐 변호사들의 비리들 드러나게 되는데 충분히 저는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판사인데요. 오늘의 변호사가 됐어요. 저 판사가 선배 판사가 변호사로 있는데 재판을 할 때 인간인데 그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어떤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들었다라면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고시, 변호사고시, 검사고시를 분리하고요. 판사는 판사로 끝나야 돼요. 근데 판사가 변호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되려면 판사로 가고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로 가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시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사법연수원도 이게 기술을 달리 해가지고 이거 같이 가서 이게 선후배 관계로 얽히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정이 약한데요. 좀 멋있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네? 상대방 검사와 변호사가 제대로 된 논쟁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 논쟁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려면 검사 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고시를 보고 또 판사가 되려면 판사 고시를 보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안 돼요. 다른 일 하세요. 다른 일. 뭐 저도 교육 공무원이었지만 나와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가 돼야겠다. 그러면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땄죠. 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 사회복지사를 저는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졸업을 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평생교육사도 그렇게 했고요. 또 뭐
제가 무슨 재활놀이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 놀이치료학과에 들어가서 다시 또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 어떻게 어제의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고정관념의 반기를 들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기의 특권 의식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더 투명하고 맑은 대한민국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의 검사, 오늘의 변호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철저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법개혁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봉사기관인 거예요. 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뭐 하나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하는지. 사회복지사 같은 거예요. 변호사도 하나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특권이 되면 안 돼요. 검사, 판사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왜 권력이 됩니까? 그렇죠?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철저한 분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재판할 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도 마찬가지, 국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각적으로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 구실과 분리가 되고 판사, 검사의 변호사 개혁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많은 정당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책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런 정책들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책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죠. 생활 정책,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정치하는 엄마들 이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한 정책들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주셔서 보다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